등 대전 5개 대학교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뒤 윤 대통령의 인사하는 모습을 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동이자 극우 지지자들에게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강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윤석열 파면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후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예고되자 급하게 모인 겁니다. 국민을 위협했던 내란 수괴인 자가 그 법을 무시하고 또 국민을 무시했던 그 죄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석방을 한 그 처사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 5.18 광장에서도 내란 우두머리의 석방을 지켜봐야 했던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냥 배선 장군처럼 그냥 주먹을 날리고 그랬겠어요. 화가 너무 났어. 저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구속 기간을 문제 삼은 법원과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구속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석방됩니까? 그 심우정이라든가 검찰총장님의 그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사법 카르텔이고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해소시키는 데는 너무나 지난한 그런 시간과 울산, 여수와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거리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자기가 우두머리에 있으면서 자기 하나는 아니다고 놔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저리 나오시는 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보기가 안 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고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전국 곳곳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을 주의해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 당장 법원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켜 구속된 서부지법 폭도들이 대놓고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풀려났는데 공수처와 법원을 공격한 게 왜 불법이냐는 겁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을 태운 호송차가 들어서자 구호가 터져나옵니다. 청년들 힘내라! 극우 지지자들의 응원대로 이들 중 일부는 재판 시작부터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공수처 차량을 막은 건 경찰이 불법 역주행을 도우려고 시위대를 체포했다거나 누군가 스크럼을 짜라고 지시해 우발적으로 합류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 위협하는 영상이 버젓이 남아있는데도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두 차례 두드렸을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빌미삼아 불법을 저지른 공수처를 막은 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란 말도 나왔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속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자유청년들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폭행까지 해놓고도 윤 대통령이 석방됐으니 자신들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대학생, 사회복지사, 치과의사 등 신분도 다양했는데 복학하려 한다, 병원 수술 일정에 문제가 생긴다, 무인도에 있어도 재판받으러 오겠다며 윤 대통령처럼 석방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취재진을 폭행했다 붙잡힌 남성은 술을 마시고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항의하길래 무언가 던졌는데 하필이면 MBC 리포터 머리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사이의 진술도 엇갈렸습니다. 법원 7층까지 들어갔다 나온 뒤 불까지 지르려 한 18살 남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판사실 문을 발로 찬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형석 씨는 단체로 들어간 게 아니라며 형량이 무거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경찰이 입건한 이들은 137명. 검찰은 이 가운데 우선 78명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차례차례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풀려나자 극렬 지지자들은 더 노골적으로 헌재와 재판관들을 노리고 있죠.
국가보안시설인 헌법재판소 설계도면까지 유출됐는데 경찰이 그 유출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작성자를 쫓고 있는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기세등등해진 극렬 지지자들에게 다시 헌법재판소가 표적이 됐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관련이 없는데도 정광훈 목사는 대놓고 폭력 시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딴짓했다 하이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한 칸에 날려버리지 한 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엔 헌재를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거나 탄핵 인용 시 집에 오는 길에 사망이라며 헌법재판관을 노리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국가보안시설인 헌법재판소의 층별 내부 구조를 담은 도면까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를 설계한 건축사무소에서 정부 출연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 도면 10여 장이 무방비 상태로 인터넷에 노출돼 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 도면을 모두 삭제했는데 경찰은 해당 도면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를 쫓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동을 모의하는 듯한 게시글 60여 건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핵심판 선고 당일엔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8곳으로 쪼개 서울 지역 경찰서장에게 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라며 캡사이신과 120cm 길이 경찰봉 등을 투입할 훈련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주변 100m 이내에 차벽을 둘러싸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위험물질이 있는 주유소와 공사장에 대한 시위대의 접근도 차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검찰의 항고 포기로 풀려난 윤 대통령이 관저를 찾아온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을 위해서라도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틀째인 어제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아 저녁 8시쯤부터 30분간 대화한 사실을 여당이 공개한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을 우리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달라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동석하지 않았고 건강이나 소외에 대한 대화를 나눴을 뿐 정국을 의논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연일 거센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대상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였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입니다. 적폐의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입니다. 오동훈 처장을 즉각 불법 체포, 구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을 앞두고 헌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몸을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공수처만 비판했을 뿐 변론 재개 요구 등 헌재를 향한 공세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여당 반응은 엇갈립니다. 친윤계는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길 기대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는 윤심이 실릴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 분석가들의 얘기입니다. 반면 지도부에서조차 아직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중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방된 대통령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어 굉장히 곤혹스럽다. 만약 자연인 윤석열이 광장으로 나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사실상 검찰 수뇌부가 윤 대통령 석방을 용인한 이후 비상행동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은
악착같이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만 관대하다며 다시 한번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다소 다른 목소리를 냈던 비명계와 야권의 다른 정당들도 하나로 뭉치는 모습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비상행동 이틀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다시 겨눴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상기시키며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만 관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내란 수계에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또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자진 사퇴하라. 죽은 권력을 하이에나처럼 사냥하던 검찰이 죽어가는 권력의 뒷배를 자청했다. 윤 대통령과 심 총장을 겨냥한 공세에 어느 때보다 칼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을 옹호하는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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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보통항고 등 다른 방법으로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야권은 한 목소리를 내며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의 갈등이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도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야권 정당들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견제 대신 현안 대응에 공조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5개 정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공동 고발했습니다. 또 5개 정당은 함께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도 예고한 상태인데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과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실행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광화문 저녁 집회에 참석한 뒤 심야 의원총회, 자정까지 국회 농성 등 비상대기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검찰의 법적 권리, 즉시 항고권을 포기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스스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소신껏 결정한 거라며 사퇴 요구는 일축했는데요. 즉시 항고권은 현행법에 명시가 돼 있고 위헌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위헌 소지가 있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결정하자 수사팀이 반발했습니다. 심 총장은 출근길 인터뷰를 자청하고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차원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며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기계적으로 불복한다고 비판받아온 그동안 검찰 행태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심 총장이 법원 결정에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온 법원과 검찰의 오랜 실무 관행과 맞지 않다며 법원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한 겁니다. 심 총장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법무부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무시한 셈이 됐습니다. 심 총장은 즉시 항고 제도는 유신의 잔재라는 논리도 끌고 왔습니다.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을 잇따라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윤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며 서부지법 판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앞선 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해소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재판부가 다시 문제 삼았다면 다시 판단을 요구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문제 제기 없이 윤 대통령을 그냥 석방하라고 한 겁니다. 즉시항고권 위헌 논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 모두 다퉈볼 여지가 많은 사안들입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아닌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전직 검사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검찰동우회가 석방청원에 동참한 회원들 덕에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돌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여러 차례 모임에 참석해 검찰 고위직 출신 선배들과 교류해온 걸로 확인돼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전직 검찰총장인 한상대 검찰동호회장 명의로 문자메시지가 회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검찰동호회 회원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윤 대통령 석방청원에 동참해준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동호회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원서를 회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전직 검사들 모임에서 공유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동호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낸 입장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고위직 검사 신분으로 여러 차례 검찰동호회 행사에 참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 검찰동호회 신년 인사회, 대검찰청 별관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과 심우정 당시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가 앉아 있습니다. 단상 옆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화환도 놓여 있습니다. 2023년에도 심 총장은 인천지검장으로 검찰동호회 신년회에 참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열리지 않은 올해를 빼고 2년 연속 참석한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신년회는 의례적으로 장관이나 총장이 가는 행사라며 동호회 입장은 검찰 입장과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가 선배 검사들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검찰동호회 신년회에는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주현 민정수석도 변호사 신분으로 참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검찰동호회원은 한상대 회장의 문자와 구속 취소 청원서를 언급하며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단체로 내란 범죄 옹호에 나선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아무런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 못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불복 절차인 보통 항고는 즉시 항고가 가능해서 못한다는 이상한 논리인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항고입니다. 검찰이 항고를 하면 고등법원,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항고는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함께 정지되냐 아니냐입니다. 즉시 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효력도 정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그럼 보통 항고라도 해야겠죠. 보통 항고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당장 구속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급 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통 항고는 즉시 항고가 가능해서 안 된다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보면 구속 취소처럼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보통 항고는 법이 즉시 항고만 허용하니 또 못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의 위헌 결정을 한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헌재는 구속 집행정지 즉시 항고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통 항고를 하면서 법원 결정에 따로 집행정지를 청구하라는 거였습니다. 즉시 항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으니 보통 항고를 하면서 집행정지 청구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대검 측의 헌재 결정문을 보여주며 즉시 항고는 그렇다고 하고 그럼 보통 항고는 왜 안 했는지 물었더니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 명태균 씨였습니다.
명 씨는 자신도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아 보겠다며 조만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선 검사들도 구속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 혼란에 빠졌지만 대검은 지침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명태균 씨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명 씨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라며 명 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진 만큼 구속 취소를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경우로 구속되어 있는 수많은 전국의 피의자들, 피고인들, 형이 확정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 내부망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광주고검 소속 검사는 구속 취소 사유가 궁금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야 검찰 구성원이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댓글을 통해 일선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목포지청 검사는 댓글로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명확한 실무 지침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계속 다퉈야 할 문제라며 일선청에 지침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선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데 본안 재판에서 언제 결론이 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조지호 경찰청장을 빼고 다른 내란 혐의자들은 구속 수감돼 있는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석방된 셈이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피고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존중돼야 할 결정이긴 하지만 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사건부터 적용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피고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존중받을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일 밤 10시부터 10일 오전 2시까지 수사 기록이 법원에 있을 경우 기존 계산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이 이틀 연장됩니다. 실제 법원에 기록이 가 있던 시간은 28시간인데 피고인은 48시간 구속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삼은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오랜 관행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변호사를 써가며 모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 취소 사건은 형사재판 판사도 1년에 많아야 한두 건 심리할 정도로 아주 적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 전문가를 자처하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온갖 법기술을 쓰다 윤 대통령 석방을 얻어낸 겁니다. 검찰도 이 대목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역할을 한 셈이 됐습니다. 검찰은 법률상 권한인 즉시 항고권도 포기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러면 즉시 항고가 되면 재항고 가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검찰이 좀 표현이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인권 옹호적이고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여파는 법원 내부망으로도 번졌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구속기간이 10일, 날수로 정해져 있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즉시 항고를 통해 혼선이 정리됐어야 하는데 검찰이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손을 놓은 것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구속 취소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유무죄 판단 없이 중도에 종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윤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제기되는데요. 공소 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검찰도 이 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기소 당시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하며 보다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공수처 수사권 논란.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연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는 게 입증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주체가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공소 제기 과정에 이른바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습니다. 1월 23일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 날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서도 윤 대통령 사건 6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사건을 모두 합쳐 윤 대통령을 기소함으로써 공소기각 우려를 미연에 방지한 겁니다.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는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저는 공소기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수처와 무관한 공범들의 수사 기록까지 별도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구속 취소 사유 역시 공소 기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구금 과정에 위법 요소가 있더라도 공소 제기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1996년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손을 놓으면서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 이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건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탄핵 심판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먼저 탄핵 심판이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 규정을 좀 지키지 않은 측면이 또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습니다. 정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지할지 말지는 재판부의 판단과 재량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재판부 재량사항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변론이 종결된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